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큰돌입니다. 자, 2024 프로그래머스 백엔드 부트캠프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프로그래머스, 그러니까 약 1년 전이죠. 1년 전에 프로그래머스 백엔드 부트캠프를 설명하면서 이거 진짜 좋다라고 추천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요새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거예요.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래머스 백엔드 데브 코스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기수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강사만 공개하고 강사, 멘토 프로필을 공개하지 않고 코틀린도 꽤 오랫동안 배우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래머스 백엔드 데브 코스가 올해 커리큘럼이 변경되어 모집 중인데 전공자 입장에서 괜찮은 부트캠프일까요? 올해 변경되면서 기본 교육이나 프로젝트를 줄이고 프로그래머스 인증 교육이랑 CS 교육이 추가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죠. 제가 정말 1년 전에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했는데 뭔 사건이 좀 터진 것 같아요. 그쵸?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그래머스의 장점은요, 온라인 위주긴 하지만 주마다 녹화 강의도 하고 강사가 실시간 질문도 받고요. 최종 프로젝트는 3+3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 묶어서 진행됩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었어요. 작년 기준. 자,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프로그래머스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영상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론트엔드, 백엔드 이렇게 3명, 얼추 6명이서 팀을 이뤄서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든 작품들을 보시면은 나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수강생끼리 코드 리뷰, 슬랙을 통한 멘토님과 실시간 코드 리뷰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멘토분들의 실력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자바, 데이터베이스, 스프링으로 타고 가는 그런 커리큘럼도 좋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자바,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스프링 이렇게 배우고 CRUD, 그리고 RESTful API,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 이렇게 배우면서 개발 문서화 협업 기술,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이제 스웨거나 유저 플로우나 이런 거를 배우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또 프로젝트,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젝트를 총 3번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프로젝트를 3번 해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AWS, S3, RDS, AWS 네트워크, 람다, 데브옵스, CI/CD, 스프링부트, 배포, 도커, IAM, ACL, 클라우드워치까지 두루두루 잘 배우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근데 이것도 작년에도 온라인 위주긴 했어요. 그쵸? 온라인 위주. 그리고 녹화된 강의에다가 실시간으로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방식에다가 프로젝트 3개, AWS, 람다, S3 등등을 배우고요. CI/CD까지 하고 최종 프로젝트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팀이 만나서 하는 거고 수강생끼리 코드 리뷰, 멘토 코드 리뷰였고 멘토진과 강사가 좋았어요. 스타트업 CTO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실제로 2022년에 10월에 이제 K 디지털 트레이닝 클라우드 기반 백엔드 엔지니어링의 경우 강홍구, 우아한 형제들 백엔드 개발자, 박주형 스타트업 CTO, 그리고 한규용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등 되게 유명한 그리고 되게 좋은 그런 멘토와 강사진들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스타트업 CTO고요. 자, 그러면 2024년에는 뭐가 바뀌었을까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강사분들이 바뀌었죠. 특강분들이 이렇게 3명이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민규 특강사님, 이준영 특강사님, 고재도 특강사님 좋습니다. 특강 이런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강사와 멘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강도 좋으면 좋죠. 근데 특강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밥을 먹으면은 약간 김치 맛있으면 국밥도 더 맛있죠. 그쵸? 국밥이랑 김치라고 했을 때 김치 같은 느낌이 특강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밥이 필요해요. 멘토와 강사, 진짜 내 코드 리뷰를 해주고 내 질문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강사와 멘토 같은 경우는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랜딩 페이지에 안내된 강사님 외에도 전문 강사 및 멘토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이유는 비공개로 활동을 원하시는 직장인 멘토분이거나 정보 공개를 원치 않는 멘토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 강사, 멘토분들만 랜딩 페이지 업데이트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온 오프라인 혼합 교육으로 진행됐지만 지금은 100%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듣는다라고 했을 때 멘토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요. 이 멘토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자바, 스프링, 코틀린, 클라우드 서비스, CS 마찬가지로 CS가 들어갔고 새롭게 코틀린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댓글로 봤던 것처럼 알고리즘 모의고사가 등장했어요. 프로그래머스 코딩 전문 역량 인증 시험. 자, 그러면 상세한 커리큘럼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엔드 엔지니어링 인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그냥 프로젝트를 뭐뭐 한다라는 건데,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오타인 것 같아요. 지금 프론트엔드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은 백엔드인 거죠. 지금 이거 하위 항목들을 보면은 백엔드죠. 지금 프로젝트는 4개를 합니다, 여러분. 4개 해요, 4개. 그쵸?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4개를 합니다. 더 많아진 거예요. 프로젝트 수는 줄어든 게 아닙니다. 더 많아졌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마지막 같은 경우는 AWS 연동해서 배포한다 라고 되어 있고, 커리큘럼에서 AWS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커리큘럼에서는 AWS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EC2 EC?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작년에는 AWS에 대해서 람다, 뭐 네트워크, S3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지만 그런 게 지금 사라진 것 같고요. CI/CD도 이때 좀 배우네요. 그쵸? 근데 제 생각에는 이 15, 16차에서 배우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상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빠진 것 같긴 합니다만 조금 모호해졌죠. 작년에는 우리 AWS에 EC2도 배우고 S3도 배우고 람다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울 거야 라고 명시를 했다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유출을 하자면은 람다나 S3 배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봐요. 41시간을 배우는데 S3랑 EC2 이런 거 안 배우면 사실은 그 배울 만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배울 확률이 높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S3 작년처럼 배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S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17주차 때 CS 지식을 공부를 하죠. 이거는 괜찮긴 한데 좀 욕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젝트를 하느라 바쁜데 CS까지 공부한다? 이게 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이거를 따라올 수 있다면 진짜 좋은 커리큘럼인데 조금은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인 것 같지만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저번 기수에 대한 피드백으로 이 프로그래머스 팀이 아니 이거 프로젝트는 잘하는데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거 CS 지식이 부족해. 우리 CS 지식을 넣자 라고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녹화된 CS 강의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쵸? 아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면서 프로젝트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프로젝트 원래 만들던 거 조금 더 다듬던가 그런 식으로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알고리즘 모의고사 프로그래머스 코딩 전문 역량 인증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래머스에서 어떤 시험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부트캠프를 하면서 프로그래머스에 만들어 놓은 이런 시험까지 봐야 돼?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그냥 객관적으로 내 알고리즘 실력에 도움이 되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쵸? 근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내가 무슨, 지금 부트캠프 와서 이런 시험까지 계속 봐야 돼. 그쵸?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핸드 관련해서 과제 테스트는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알고리즘까지 이렇게 봐야 되냐라고 약간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주차, 5주차, 8주차, 그리고 14주차 띄엄띄엄 이렇게 보는 걸 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프로젝트 알고리즘 플러스 CS 이렇게 해가지고 올인원으로 해야 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욕심인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이거 3개를 다 하면은 진짜 좀 얻어가는 게 많은 부트캠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특강사가 특강 5회 이상을 진행하며 해당 특강사가 코드 리뷰나 멘토링을 진행하는 게 맞나요? 혹시 다른 강사나 멘토가 있다면 해당 멘토나 강사들의 이력들을 리스트업해서 볼 수 있을까요? 자세하게가 안 된다면 간단히라도 부탁드립니다.
특강사들은 특강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모든 멘토나 강사님들이 랜딩 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이유는 비공개로 활동을 원하시는 직장인 멘토분이거나 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시는 멘토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근데 거의 지금 일부라도 공개가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지금 이 사이트인데 보시면은 지금 멘토나 강사에 대한 이력이 없어요. 바로 특강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특강사 분들이 특강만 한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쵸? 참고로 그리고 여러분 코틀린은 괜찮아요. 코틀린 배우셔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커리큘럼 잠깐 보시면은 코틀린을 지금 2주 동안 하잖아요. 그쵸? 요새 코틀린이랑 스프링 이렇게 하시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그거를 대비한 것 같고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멘토랑 강사 이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일부 공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기준과 이제 같은 점은 뭐냐면은 녹화된 강의에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강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방식인 거고요. 그리고 AWS 람다, S3 등등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번 커리큘럼에는 막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진 않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배운다라고 써놓고 40시간 정도 배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AWS 람다 S3를 배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유출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 프로젝트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같이 하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수강생끼리 코드 리뷰, 멘토 코드 리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년에 바뀐 게 있죠. 혼합에서 100% 온라인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좀 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예전에는 코로나였죠. 그쵸? 그래서 100% 온라인이 강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새 회사들 재택근무 잘 안 해요. 오프라인 위주로 모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트캠프를 가고 회사를 가고 싶은데 이러한 경험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부트캠프에서 어느 정도는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한 다음에 멘토링을 진행한다던가 네트워킹을 한다던가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00% 온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좀 오프라인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팀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만나고 싶어, 우리 팀끼리 이렇게 약속을 정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강제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프로젝트는 이제 3에서 4로 증가됐죠? 9입니다. 코틀린 9입니다. 요새 코틀린과 스프링 이렇게 해서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알고리즘과 CS는 평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프로젝트도 하고 이것도 완벽하게 하면 정말 좋은데 하나의 욕심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서 그런 프로그래머스 역량 시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내가 무슨 프로그래머스의 어떤 시험을 활성화하는데 마루타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알고리즘에 도움이 되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정도의 어떤 시험이라면 어느 정도 문제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진짜 다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너무 바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막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타. 자, 근데 그러나 멘토진과 강사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별로예요.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무슨 우리가 암흑시야에서 뭔가 이렇게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는 상품에 그 상품이 어떤 성분인지 어떤 칼로리인지도 모르고 그 상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저당 식품을 많이 먹어요. 제가 진짜 요새 제로만 골라서 먹고 있는데 당이 좀 해롭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좀 건강도 챙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고 만약에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좀 힘들죠. 그리고 이게 부트캠프가 지금 몇 주 차냐면은 총 22주 차입니다. 22주 차면은 거의 6개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6개월 정도 하는 그 부트캠프에 나와 같이 할 멘토진과 강사가 판단이 불가능하다 라는 건 진짜 커요. 제가 원래는 적극 추천이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 좋아요. 뭐 커리큘럼 괜찮고요. 솔직히 100% 온라인 이것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은 오프라인 모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 부트캠프가 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도 좋고요. 코틀린도 좋고요. 알고리즘 CS? 뭐 나쁘지 않아요. 그쵸? 커리큘럼 좋잖아요. 그쵸? JPA도 가르치고 CI/CD, AWS 다 가르치잖아요. 그쵸?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 이게 큽니다. 멘토진과 강사가 판단이 불가능하다. 대략적으로도 이력이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찌저찌 사연이 있는 건 알겠지만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익명이라도, 그러니까 제리 뭐 가명을 써서 이 사람은 뭐뭐뭐뭐 이렇게 이렇게라도 보여주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자체도 지금 공개를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크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의 이력을 보죠.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요. 그럼 그 의사의 경력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장비, 아무리 좋은 간호사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의사가 중요한 게 병원이잖아요. 그쵸?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와닿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해서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 외에는 정말 나머지 부분 다 좋거든요. 좋기 때문에 제 의견 말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서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죠? 그쵸? 네. 오늘은 여기까지.